2022년 4월 중순 동해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던 47살 김씨는 우연히 한 여성을 지나가다 보게 됩니다. 저 여자 엄청 이쁘네. 내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때 김씨가 바로 작업을 친 거예요. 저 맥주 한 잔 같이 할래요? 그런데 이 여자도 오케이. 그러니까 헌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술집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더 좋은 거예요. 서로한테 더 끌린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얼마 안 가 바로 여성 정여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행복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발생했어요. 2주 정도가 딱 지난 5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흥분한 김씨가 야, 너 바람났지? 너 그 새끼랑 바람난 거 아니야? 여자친구 정여인의 바람을 의심하면서 말다툼 끝에 끝내 살해까지 한 겁니다. 여자친구가 죽은 걸 확인한 김씨는 바로 핸드폰을 끄고 시외로 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바로 잡혔어요.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서 죽였다. 그렇게 죽여놓고 기억은 안 난다. 그렇다면 정말 이 피해 여성 정여인은 내연남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바람을 폈던 걸까? 확인 결과 전혀 아니요. 그렇다면 이 김씨는 왜 자기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단 한 번 범행 당일날 이 남성 김씨가 자기 친구와 그리고 여자친구랑 셋이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내 친구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웃어주네. 내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는 왜 물어봐? 여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자꾸 관심을 주니까 이게 다 거슬린 거예요. 아니 그럼 술자리를 가지지를 말든가. 그래서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 왜 내 친구한테 들이대냐 막 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친구니까 같이 술 마시고 막 그랬던 거지. 이것저것 그냥 예의상 물어보고 웃어준 건데 그걸 가지고 너 왜 내 친구한테 꼬리치냐 어쩌냐 막 해버리니까 여자친구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당장 나가라는 그 소리에 더더욱 이성을 잃어버린 김씨. 그래, 너 그 새끼랑 바람난 게 맞네. 왜? 나 나가면 내 친구 그 새끼 불러들이게? 바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버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저녁에 혼자 나가 늦게 들어온다던지 핸드폰을 갑자기 안 보여준다던지 오랜 기간 동안 이상한 외도의 흔적을 보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범행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그때 내 여자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인 겁니다. 이 김씨는요, 흉기로 정여인을 여러 차례 찌르다가 흉기가 딱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와 재차 정여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몸 수십 곳에 치명상을 입은 정여인은 현장에서 숨졌어요. 이 사건으로 김씨는 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알고 보니까 이 김씨 이미 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두 번이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똑같은 짓을. 그 내용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인은 2001년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징역 8년을 받았어요. 그렇게 2009년 2월 가석방 받아 나왔습니다. 그 후에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해요.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아서 다른 베트남 여성과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김씨가 원래 재혼한 처와 헤어지고 새로 만난 내연녀 베트남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 내연녀의 엄마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놈이랑은 결혼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김씨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 사랑을 갈라나?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그 반대하는 내연남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 내연녀의 어머니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또 이 죄로 베트남에서 김씨는 징역 14년을 선고받게 되고요. 베트남 감옥에 갇힙니다. 이때요, 징역은 14년을 받았는데 다 안 살아요. 약 8년 5개월 살고 2020년 베트남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보내버려요. 쫓겨난 거예요. 야, 물 흐리지 말고 니네 나라 가. 한국으로 추방. 그런데 추방돼서 한국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또 2022년 5월에 잔혹하게 동거녀 정여인을 살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전 부인을 죽였을 때 징역 8년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8년이 나왔어요. 베트남 부인 죽였을 때 재판을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그 나라 법에 따랐겠죠. 베트남 법원은 이때 징역 14년을 때렸습니다. 사람 한 명의 목숨값이 징역 8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 김씨는 처음 8년 그리고 14년을 또 받았잖아요. 그럼 도합 22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씨는 못해도 20대부터 이런 행위를 저질렀고 지금 국내에 추방까지 돼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형법에 외국에서 형을 집행했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국내 법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적어도 이렇게 2번의 살인이 있었으면 보안 처분의 형태로서 전자감독 장치 정도는 한번 고민해봤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전자발찌 같은 거라도 다른 나라에서 쫓겨나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왜 쫓겨난 건지, 왜 죽인 건지, 재범의 위험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도 조사하지 않은 건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냅뒀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버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씨는 20대 때부터 살인을 저질러 왔어요. 그렇다 보니 드는 생각이 이 남자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 32점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요, 높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정도만 나와도 높게 나왔다고 칩니다. 유영철이 38점이 나왔고요. 조두순이 29점, 강우순이 27점이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씨는 유영철 다음으로 32점 높게 나온 거예요. 말 다 한 거죠. 누군가를 해하고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지만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에 공감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못한다. 2001년부터 시작된 김씨의 살해 수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그냥 칼 들고 푹. 2001년 전 부인은 싸우는 도중에 헤어지자고 한다고 죽였습니다. 2012년 베트남 내연녀의 어머니는 결혼 절대 안 된다. 반대해서 살해. 2022년 동거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살해. 이들을 죽이는데 김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적인 건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아니, 지금 3명을 죽였어요. 거기다 죄를 하나도 반성 안 했습니다.
다시 나오면 또 재범을 할 가능성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형 나와야죠. 가석방 가능성 아예 없는 사형 때렸어야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위치 추적 장치 30년 부착.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 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재범 위험성 높다. 라고 말하면서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아니, 재판부의 말 따나 진짜 그러면 사형이 내려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기징역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사회로 나올 가능성 있는 겁니다. 무기징역이 종신형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한다고 해서 사형 집행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하면 진짜 영구 격리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형 집행이 되지 않는 한 감옥에서 썩어 죽는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이 떨어지면 위치 추적할 필요가 없죠. 나올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무기징역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석방 나오면 위치 알아내서 감시해야 되니까. 이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이런 게 사형이 아니면 몇 명을 죽여야,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질러야 사형이 나오는 걸까요? 참,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2022년 4월에 벌어진 살인 전과 이범의 섬뜩하고 무서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